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어른들이 가끔 이런 말씀 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네 나이만 됐어도 못할 게 없을 것 같다.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었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 제가 어린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올해도 다 저물고 또 나이를 한 살 먹게 됩니다. 한 것도 없고 한 살을 또 먹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시죠. 그런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 못할 게 없습니다. 지나간 날들은 그런 날대로 소중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꼭 하시고요. 이 순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박정현과 김조한이 함께 불러줍니다. 지금 이 순간.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행복우체통은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내가 네 나이만 돼도 이런 말 예전에 맞아요. 참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학생들한테 네. 근데 네 나이만 돼도 이런 얘기보다는 약간 저는 제 지금 나이도 너무 만족하고 열심히 네. 하니까 학생들 얘기할 때 내 나이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 내 나이 때는 더 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약간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못할 게 없는 나이가 바로 그 학생 때 나이 아닐까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틀려도 누구 뭐라 하지 않고 네. 또 열심히 이게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나이인데 20대, 10대도 자기만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열정적으로 살아 그런지 그 친구들 보면 왠지 열정이 저보다 많이 부족하는 느낌 가끔 들 때도 있고 네. 지쳐 있는 것 같거든요. 아하. 근데 이 시대에도 아이들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이 시대의 친구들은 이 핸드폰이나 인터넷상으로는 상당히 활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현실에서는 약간 조금 덜 활발하지 않을까 이런 특징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이나 SNS 상으로 활동하는 거 보면은 진짜 분초를 다퉈가면서 늘 맞아요. 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가 딱 떴다 하면 네. 굉장히 많은 사람 그 시간에 공유하고 그게 화두가 그렇죠. 돼서 네. 예, 서로 대화하고 막 이러는데 그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이제 뭐 블로그나 뭐 나가자 이러면 준비 동작부터 시작해서 네. 다르죠. 이게 삶을 자체를 다르게 사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하고 살던 그 아날로그 시대하고는 좀 너무 다르지 달라요.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리고 보니까 올해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맞습니다. 네. 저는 항상 느낀 건데 이 년도수를 있잖아요. 네. 2020년부터 2020년이 약간 입에 좀 붙을까 하면 새로운 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 2, 3개월은 헷갈려요. 네. 네. 그러다가 또 이제 입에 붙을까 하면 2022년도. 그래서 2021년도, 2022년도에 뭐 했던지 기억이 많이 안 나는지. 너무 많은 일을 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 나이가 그 나이 된 건가? 근데 2023년도는 좀 익숙해졌거든요, 지금. 네. 그런데 이제 바로 20일 후에 그쵸. 2024년도 2024년도가 됩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는 게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아, 정말 올 한 해 내가 뭐 했지라고 이렇게 쭉 돌아다 보면은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한 게 너무 많으셔서 그래요. 저는 너무 그냥 매일마다 매일 열심히 살았으니까 특별한 게 없지. 어느 날 한 일주일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그게 한 게 있는 것 같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보니까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젊고 소중한 날이 바로 오늘이네요. 저는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네. 저도 그게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바삐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슬픈 현실입니다. 네. 예.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은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일은 꼭 더 행복할 거야.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 되면 또
내일을 위해서 내일이 오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제만의 방법을 찾았거든요. 네. 어차피 계속 바쁜 거예요. 그래서 짧은 어떤 때는 몇 초, 어떤 때는 뭐 1분 시간 가지고 제 스스로 그냥 노래 부르고 노래 못하지만 막 이렇게 차에서 웃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약간 좀 정상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분이 왜 저러시지? 뇌를 즐겁게 네. 하는 방법을 스스로 이제 배웠어요. 네. 터득하고. 왜냐하면 제 느낌상 옆에 분들 저를 즐겁게 한다 이거는 나이 먹을수록 쉽지는 않아요. 그럼요. 그리고 가족분들 나를 굉장히 해피하게 한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냥 지금처럼 작은 일에도 웃고 작은 일에도 좀 기뻐하고 음악 하나 들었는데 재밌다 하면 웃으면 맞아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예. 동포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오늘을 즐기고 계신지 그 사연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함께 오늘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70이건 80이건 도전하면서 열심히 사시는 거 오늘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요즘은 진짜 나이는 그냥 불과 숫자에 불과합니다. 예, 120세 시대라고 하니까 즐겁게 건강하게 생활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행복우체통 중국 길림성 연길시 현애옥 씨 보내오셨네요. 황혼의 보금자리라는 글인데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나의 고향은 중국 연변이다. 유수와도 같은 세월이 흐름 속에서 어느덧 젊은 세월을 추억 속에 파묻어 넣고 황혼이 문턱을 넘어섰다. 나이가 들수록 복잡한 시내가 싫어지고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진다. 그러던 몇 년 전의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모아산 정상에 올랐다. 추억의 독립운동을 연상시키고 사과배 고향으로 소문난 용정의 새로운 모습과 날마다 발전하고 있는 연길의 황홀한 전경에 한눈에 안겨왔다. 사면팔방 둘러보니 아름다운 경치가 가관인데 나도 모르게 야호! 하고 환성이 터져 나온다. 모아산 아래 고비를 바라보니 대지 젖줄기 이런 듯 만물이 소생에 담비되어 유유히 흐르는 해란강, 연변의 옥토로 손색 없는 동성 용벌이 기름진 논밭들, 해마다 아름다운 봄을 단장시켜주는 사과배 꽃들이 만발하는 모아지경의 들판들, 저 멀리 바라보이는 서라벌을 감싸는 듯한 낙타등 같은 첩첩 삼중의 삼봉우리들. 이것이 정녕 나의童년 시절부터 우리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풍수 좋고 살기 좋은 고장이 아닌가. 여기가 바로 내가 꿈꾸던 곳이었다. 간절한 꿈은 언제나 실현됐듯이 얼마 후 우연하게 바로 해란강 뒤편에 아담하게 지어진 파리 공관을 찾아오게 되었다. 이름 그대로 12년 전에 내가 여행하며 다녀왔던 프랑스 파리의 한 모퉁이를 연상케 하는 아담한 농촌 마을에 자리 잡은 아파트였다. 용산촌 변두리에 줄지어진 엘리베이터식 5층, 6층 소구역, 그야말로 황혼기에 들어선 그 누구에게나 욕심나는 보금자리였다. 나는 오래전부터 갈망했던 곳이라 보자마자 이곳에 와서 살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나는 30여 년간 정들 살아왔던 연길 시내를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왔다. 기분 좋게 운전하며 지켜보니 모아산까지 30분 거리이고 용정과 연길까지는 10분 거리이다. 용산의 뒷동산은 지구 보호구역이어서 1모 1초도 보호되어 있는 훌륭한 산소 공장을 방불케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실컷 마실 수 있는 청신한 공기가 하루의 에너지를 더해주고 저녁마다 해랑 강변을 거닐면 시원한 강바람에 더위를 식힐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고 감사할 따름이다. 근년에는 인근에 큰 병원들이 줄지어 있고 여러 가지 상업 청사들이 들어섰으며 개업을 앞두고 있다. 멀지 않아 자연과 생태계가 완벽하게 보존된 아름다운 신도시로 거듭날 것 같다. 내가 선택한 황혼의 보금자리에서 나의 황혼 인생을 산천 초목과 동반하고 저 하늘을 나라에는 새들을 바라보며 집 앞을 유유히 흐르는 해란강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모든 것에 감사해하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가고 싶다. 네, 현애옥 씨 모아산 근처에다가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드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좋을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연길에 가봤더니 네. 모아산이 제가 이전에 있던 그 모아산이 아니고 옛날에 모아산 하면 등산 그냥 낮은 등산 외곽에 있는 뭐 가서 닭곰도 먹고 네네. 이런 곳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가봤더니 옆에 아파트도 있고 네. 살기 좋은 동네도 생기고 그냥 예. 진짜 시간 되면 만약 여유가 있으면 그곳에 가 살아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전에는 네. 가면 시내하고 떨어져서 네. 왠지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살기 좋은 곳이라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뭐 40대, 50대도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살거든요. 지금 보니까 연길 시내까지도 아주 가깝네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 차로도 가깝지만 그 버스들이 많이 되어 있고 또 택시도 네. 잘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굉장히 근교, 도시 밖기도 예, 아니고 예. 그냥 도시에 좀 도시 근교죠. 예, 근교에 네.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럽단 말밖에 안 나옵니다. 사람이 자연과 가까워질수록 정신이 맑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30대 때는 네. 편리함, 그렇죠. 교통 뭐 지하철이나 네. 버스나 편리함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 좀 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창문 열면 네. 공기, 맞아요. 맑은 공기와 그다음 새소리 그리고 네, 새소리에 눈을 뜨면 맞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나무나 풀이나 조금 더 이렇게 도시 안의 나무 풀보다는 좀 더 네. 더 신선하고 더 색깔이 더 이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이 어느 순간부터 더 중요하게 되더라고요. 네. 도심에서도 가깝고 주변 환경까지 이렇게 좋으면 살기 좋은 동네네요. 살기 정말. 예. 좋은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고령화 사회잖아요. 예.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시 중심에 살고 싶지 않고 다 네. 외곽으로 나가고 싶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앞으로 얼마 안 돼서 여기 나온 것처럼 아름다운 신도시이면서도 네. 노후를 잘 보장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뭐 근린에는 또 병원도 생기고 그렇죠. 다 그렇다고 하니까 사실 연세가 좀 드시면 병원이 좀 가까울수록 좋다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네. 병원의 환자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인원 사람이 숫자로 따졌을 때는 지금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중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제일 많이 났거든요. 베이비 부머 시대에. 그래서 병원은 당연히 사람들이 많은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도 아프진 네. 않는데 일단 병원이 근처에 있어야 안심되고 좀 안심이 또 되니까요.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님 계시잖아요. 예. 어머님 심장수술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머님 계시기 때문에 혹여나 해서 같이 살게 되면 무조건 병원 가까운 곳으로 네, 그렇게 선택할 것 같습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병원도 가깝고 네. 뭐 그러면 가까이에 뭐 마트도 많이 있을 테고 생활하시긴 편하실 것 같아요. 요즘은 사실 마트에 매일마다 갈 필요는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또 맨발 걷기를 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도심 속이 아니라 도심 밖에 흙 있는 곳으로 찾게 됩니다. 예. 우리 중국 동포 분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시다가 다시 중국에 가서 고향에다가 아파트 마련하시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많아요. 네. 저희 어머니 그 동생들만 봐도 3명이 여기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4명이 나왔는데 일단 1명만 한국에 있고 이제 영주할 것 같고 삼촌이랑 이모는 다 중국 들어갔는데 원래 네. 살던 곳이 같거든요. 대신 이제 농사하고 이건 하진 않고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자기 사는 고장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분들을 계속 만나고 하니까 네.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친구는 옛 친구들이 좋잖아요. 그렇죠. 나이 들면 원래 네네. 그 어릴 때 친구 그리고 어릴 때 그 예. 곳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현혜옥 씨도 새로 마련한 보금자리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남진입니다. 눈과 함께.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최금혜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매주의 향기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엄마는 매주를 할 준비를 하신다. 콩도 고르고 가마도 준비하고 많은 일들을 하신다. 매주를 하려면 간단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처음에는 다 고른 콩들을 몽땅 큰 가마 안에 넣고 잘 익게 삶아야 한다. 다른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외할머니와 엄마는 익은 콩들을 봉지 안에 넣고는 발로 골고루 밟는다. 봉지를 여는 순간 구수한 콩냄새가 공기 속에 확산이 된다. 마지막으로 산봉우리와 비슷한 된장 메주 모양을 만들어야 한다. 고추장 메주는 타원형 모양을 빚은 후에 중간에 구멍을 뚫는다. 금방 만들어진 메주들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향기롭고 귀엽다. 메주들은 혹은 천장에 매달리고 혹은 주방 한 구석 볏짚 위에 놓여진다. 첫 며칠은 콩냄새가 아직도 조금 남아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메주가 연한 갈색으로 변하고 콩냄새 대신에 조금 역겨운 냄새가 났다. 노랗고 반듯하던 얼굴이 마르면서 금이 간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다. 주방으로 가다가 친밀하게 한 줄씩 앉아있는 메주들을 또 보았다. 이때는 메주는 색이 진한 갈색으로 되었고 냄새는 아주 역겹다. 아, 엄마, 왜 밖에 가서 장을 사지 않고 집에서 직접 메주를 만들고 장을 해요? 힘들고 또 이 냄새도 맡아야 돼서. 밖에서 산 장은 메주를 잘 숙성시키지 않아서 맛이 없는 거야. 집에서 메주를 자기절로 해야 진짜 맛을 내지. 수많은 주름과 상처들이 늘어가고 있는 메주. 자신의 본신의 모양도 잃었다. 하지만 긴 세월에 많은 일들을 겪고 또 많은 일을 하며 속은 숙성이 되었다. 처음에 그 구수한 콩냄새로부터 역겨운 냄새, 그 예쁜 색깔로부터 진한 갈색, 그 반듯한 얼굴로부터 터실터실 갈라진 얼굴이 되면서 메주는 숙성되어 간다. 벌레가 나비로 되려면은 고통스러운 기나긴 탈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더 향기롭고 더 독특한 자기만의 향기를 가지려면 낡고 쓸모없는 것을 썩혀 버려야 한다. 메주의 향기는 긴 세월을 이겨낸 숙성의 향기다. 바야흐로 새 사물의 탄성을 의미하는 세월의 찬가이다. 나는 한 모금 숨을 들이쉬었다. 그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 속의 향기는 나더러 다시 한번 메주의 인생을 감복하게 한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 메주 만드는 기억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 네. 초등학교 아마 저학년이 고학년까지인 것 같긴 하는데 메주를 어머니가 직접 집에서 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보통 메주를 어느 한 방에다가 이렇게 따뜻한 방에다 달아매거나 네. 내놓는데 우리 집은 그런 공간이 따뜻한 방이 저랑 언니가 자는 방이에요. 그래서 메주를 쓸 때 되면 그 향기로운 냄새보다는 네. 저는 이제 그 역겨운 냄새 나기 시작할 때 그 예. 내내 걸어놓고 있으니까 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불, 옷 모든 게 다 메주 냄새죠. 내가 움직이면 메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다행히 어렸으니까 네. 그 뭐 향수 이런 개념도 없어서 그렇죠. 그때
네. 저희 제가 이제 조선족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때 되면 애들이 다 매주 냄새 났어요. 그래서 교실에 앉아 있으면 매주 냄새 쫙 퍼지는 그 기억이 나는데 네. 그냥 약간 역겨웠다가 근데 이게 너무 익숙되니까 익숙해지죠. 그죠? 방에 들어가면 네. 계속 그 냄새가 심하니까 이 여기서 난 것은 엄청 역겨웠다 이 개념보다는 매주가 달려 있는 그게 네. 인상 엄청 깊었습니다. 예. 저희 어렸을 때도 대부분 이제 집에서 장을 담그니까 네. 메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방에다 걸어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짜증을 내고 막 이랬던 생각이 나네요. 저는 많이 어려서 그런지 네. 짜증은 못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매주 달아놓은 그게 네. 딱 그 시기가 달면서 그리고 이제 한 개 행사처럼 저는 오히려 할 줄 모르는데 매주나 뭐 배추 담기나 이게 네네. 어렸을 때 기억이 이렇게 한 컷처럼 남으니까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좋은 추억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지금도 좀 체험 그렇게 못하죠. 했으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선생님 저랑 매주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선. 아니 그리고 메주를 만드는 날이면 그 가마솥에 콩을 삶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거를 또 떠서 주셔도 그렇죠.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양주 향교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가 네. 자기 집에다 놓으면 냄새 나니까 향교에다가 그 항아리 넣고 거기에다가 만들어서 거기다 보관하고 먹을 때만 가져가는 행사가 있는데 그거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옛날에 유생들이 체험하는 뭐 된장 담그기, 네. 뭐 고추장 담그기, 매주 만들기, 예. 간장 만들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그렇게 뭐 간장을 담그거나 메주를 하거나 고추장을 담그거나 하는 네. 큰 장소를 만들어 놓고 직접 체험을 하면서 자기 이름표를 붙여놓고 아 맞아요. 가는 곳이 꽤 거기다 있던데요. 키핑도 하고 또 네. 선물도 줄 수 있고 네. 물론 맛이 뭐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 좋겠죠. 그래 지도 선생님 있으니까 네. 성취감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엄마 손맛 된장, 엄마 손맛 고추장 한번 만들어서 애한테 주고 싶기는 네. 마음이 있네요. 대부분의 뭐 된장, 고추장, 간장들을 사서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보다는 직접 담근 게 근데 이거를 훨씬 맛있어요. 제 기억에 직접 엄마가 집에서 다 담그려면 너무 많은 그 그럼요. 작업이 필요하니까 네. 체험 정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리고 보면 이 메주, 된장, 고추장 같은 장류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참 대단히 정말 훌륭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 와서 그때는 냉장고도 없는데 어디 썩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1년 내내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아, 그렇게 생각하면 또 나이든 배우긴 배워야 되네요. 이 문화를 이어가야 되니까. 예. 동포 여러분께서는 된장고추장 어떻게 만들어 드시는지도 저희 행복우체통에 편지 사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리톤 박흥우의 노래로 된장 준비했어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합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고려일보 100주년 기념 행사가 성대하게 개최가 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고려인의 역사를 대변하는 고려일보 창간 100주년 기념 행사가 지난달 21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기념 행사는 국제 미디어 포럼과 기념식 그리고 축하 공연과 공식 만찬으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친선회관에서 개최된 국제 미디어 포럼은 전 현직 기자, 언론 관련 학자 그리고 고려인 단체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유공자 포상식과 디아스포라 미디어로서의 고려일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남경자 전 한글판 기필은 카자흐스탄 문화부 장관의 표창을 받았고요. 또 유공 기자 51명은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와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장의 표창과 부상을 받았습니다. 또 이날 신 드미트리는 고려일보에서 일했던 역대 기자들의 양력을
건 책을 발간하는 공로로 또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어진 디아스포라 미디어로서의 고려일보 세미나에서 김노만 전 하원 의원은 종이신문의 종말이라는 말이 있지만 고려일보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춰 변화를 해나가되 종이신문으로서의 고려일보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하면서 고려일보가 고려인 사회를 상징하는 독특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날 저녁 공화국 궁전에서 열린 기념식과 축하 공연에는 마랏 아잘하노프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수석 부의장 그리고 예르볼라 도사예프 알마티 시장, 신유리 고려인 협회장, 조태익 대사를 비롯해서 2,000여 명의 동포들이 참가했습니다. 카심 조마르토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마랏 아질하노프 민족회의 수석 부의장이 대독한 축전을 통해서 고려일보 100주년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어진 축하 공연은 고려일보 100년의 역사를 고려인 이주와 관련된 기록 영상과 고려극장 배우와 가무단의 공연을 결합시킨 복합 무대로 관객들의 눈시를 뜨겁게 적시게 만들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소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사할린 문화센터에서 공개 강연이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주제로 강연이 열렸습니까? 네, 한국 문화 전통에 관한 모든 곳이란 기획의 일환으로 최근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100일과 돌, 잊지 않은 전통이라는 주제로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개 강연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사할린 국립대 어문 역사 동양학대학의 주최 아래 사할린 주한인협회, 사할린 주한인 청년회 협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획의 행사에 노린 스타르파삭 윤사할린 등 사할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할린 국립대학교에서 추진한 아재와의 대학의 국제 동계 학교의 알마티 카자흐스탄, 모스크바 대학들이 대표 일반인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사할린 국립대 어문 역사 동양학의 학대학의 한국어 교수인 이멜비라 학장과 한국어 교수인 까니와 인나 외국어 학과장,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한국 및 한국문화 강사 김미용 원어민, 카자흐 아브한 국제관계 및 세계 언어대학 한멜리 교수가 한민족이 옛날부터 한 가족에서 지켜온 전통과 풍습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까니와 교수는 한인이 중요하게 여기고 생활에서 지키고 있는 전통 문화 의례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고요. 까니와 교수는 동료 이멜비라 최인나 교수와 함께 2010년에 생애 주기 속 한민족 전통 문화란 만화그래프 책을 출간했는데요. 그 책에 담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100일과 돌잔치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돌잡이에 대한 부분이 참가자들에게 호기심을 일으켰습니다. 김미경 강사는 러시아어로 인사를 전하고 한국어로 한국 문화 중에 아이의 장수를 기원하는 100일 잔치와 돌잔치에 올라가는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카자흐 아브레한 대학 한멜리 박사는 이날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어떻게 한민족 전통을 지키고 있는지 이야기하였고요. 그는 한민족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 생에서 3번 상을 돌잔치 결혼회가 받고 3번 상을 올리고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이를 지키려고 한다고 했고요. 한국처럼 정통으로 차리는 것은 전문 업체에 의뢰하고 있다고 했고요. 한 교수에 따르면
요즘 카자흐스탄에서 친구끼리 한꺼번에 회갑 잔치를 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행사는 떡과 한국 음료로 차려진 맛있는 다과회로 막을 내렸습니다. 다과회상은 한국 교민들이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사할린 문화센터에서 한국 문화와 전통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계몽기획의 일환으로 100일과 돌, 잊지 않는 전통이란 주제로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개 강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할린 지역의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사할린 국립대학교에서 추진한 아시아와의 대화, 국제동계학교의 알마티, 카자흐스탄, 모스크바 대학들의 대표, 일반인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한인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또 생활에서 지키고 있는 전통 문화 의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했습니다. 한 교수는 동료들과 함께 2015년에 생애 주기 속 한민족 전통 문화란 모노그래피를 출간해서 그 책에 담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요. 100일과 돌잔치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여보 야야. 왜 또 불러? 아니 김장하다 말고 어딜 간 거야 지금? 아이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깐. 아직 멀었는데 뭘 허리를 펴? 뒷정리도 해야 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남았잖아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거 뭐 남았는데. 담근 김치 이것에다 담아서 뒤뜰에 묻어야 되잖아요 이 아저씨야. 맞다. 이거 묻어야지. 그럼 나 뒤뜰에 가서 이거 묻을 땅 파면 되는 거지? 아니 그 전에 이것부터 씻어야지. 큰 걸 나 혼자 씻으라고? 내가 들어가도 될 정도로 큰 독인데 이거. 그러면 내가 씻을까요? 아니요. 내가 씻어야지. 또 무슨 바가지를 긁히려고. 아유,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큰 걸 언제 씻고 땅은 또 언제 판대. 아이고. 뭐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여보. 근데 이걸 꼭 땅에 묻어야 돼? 나 너무 힘든데. 당신이 또 입맛은 그래가지고 김장김치는 꼭 이것에다 담아서 땅에 묻은 것만 먹잖아. 알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그랬나. 그러면 누가 그랬겠어? 그래서 매년 이렇게 힘들게 김장해서 이것을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땅에 묻었잖아요. 묻은 건 내가 묻었지. 아무튼 그랬구나. 올해 처음 해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시간 없어. 빨리 이거 씻어요. 근데 누가 요즘 이거를 땅에다 묻어. 다 그 김치냉장고 쓰지. 참나. 나 또 화날라 그러네. 내가 그동안 김치냉장고 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귀뚱으로도 안 듣더니. 그래요? 했어? 그럼 당신이 원하는데 당장 사야지. 가자고. 김장하다 말고 지금요? 그럼 지금이 딱 필요한 때잖아. 내가 김치냉장고 그냥 제일 좋은 걸로다가 사줄 테니까 가자고. 얼른 가자. 옷 입어 빨리. 여기 밖에 추워. 김장을 해서 그동안에는 이것에다 담아서 땅에 묻었는데 남편이 직접 김장을 해보더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 대신에 김치냉장고 당장 사준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김장을 하면 이것에다 담아서 땅에다가 묻었는데요. 김장은 발효과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것은 온도와 습도를 고려해서 지역별로 모양이 다 달랐다고 하는데요. 서울 등 중부지방의 이것은 항아리 입구가 다른 곳에 비해 넓었습니다. 일조량이 많고 평야가 발달한 전라도의 항아리는
입구가 좁고 배가 볼록하게 나온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산악지형이 많은 경상도는 이것을 크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김치를 담아서 이것에다가 꾹꾹 눌러 담았는데요. 이것에다가 눌러 담는 이유는 공기와의 접촉을 막아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맨 위에다가 배춧잎을 덮거나 돌을 얹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하네요. 땅을 판 후에 땅속에다 묻어서 김치움에 보관을 했는데요. 김치움은 땅을 파고 거적 등을 얹어 비바람이나 추위를 막고 김치를 보관하는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네, 이것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김장을 담아두는 독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김장을 해서 여기에다가 차곡차곡 담아서 땅에다가 구덩이를 판 뒤에 이것을 묻어서 보관을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독감, 2번, 장난감, 3번. 김장독.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이현주, 최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주택에 살 때요. 김장을 하면은 여기에다 담아서 뒤뜰에 묻어놓고 겨우내 김장을 먹곤 했었습니다. 근데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김치 냉장고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것 대신에 저희 집처럼 아마 김치 냉장고를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김치 냉장고도 이것의 원리를 그대로 구현해서 이건 맛이 나기는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요, 역시 예전 방식대로 이것을 고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동포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김장을 아마 이것에 보관해서 김치 우물 만들어서 겨우내 김장김치를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김장에 대한 추억이나 우리 집 김치맛 자랑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보내주세요.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분은 잊지 마시고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봅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광주 고려인 마을 월곡 고려인 문화관에서 열리고 있는 고려인 극작가 김혜운 특별전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열린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 찾아오고 계시겠네요. 예, 물론 많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기준일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도 이 소식을 듣고 예. 김혜운 작가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가지고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 이 문화관 2층에서는 국가 지정기록물 전시실을 조그맣지만 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 김혜운 작가 작품의 전시도 되고 있어서 네. 이 알고 있는 분들은 더 반가워서 와서 또 김혜운 작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설명도 듣고 싶어하고 이래저래 해서 문의를 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네. 예전보다는 확실히 더 늘었습니다. 예. 특히 또 6필 원고까지 있다고 하니까 관객들의 반응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6필 원고가 이 부식이 또 빨리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예. 저희들이 이렇게 그 세미나가 있던 날이나 그런 네. 경우에 특별한 손님들한테는 제가 잠깐 저희들이 6필 원고를 보여드리고 이런 설명을 네네. 하는데 일반에는 이제 저희들이 사본을 전시하지만은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국가기록원에서 김혜운의 그 희곡 작품 2권을 복원 복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복제품이 있어서 그걸로 대체해서 보여드리면서 저희들이 김혜운 작가의 어떤 그분의 행적이나 그분의 숨결이나 또 그분이 이 작품 속에 남기고자 했던 의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공감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육필 원고가 거의 뭐 한 80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동북선이 1935년 치면은 뭐 올해가 23년이니까요. 23년이니까 이게 뭐 거의 90년이 다 돼가네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어떤 것들은 그 종이 재질이 좀 오래간 게 있는데 어떤 것들은 굉장히 낡아가지고 이 한 장 그 페이지를 넘기기도 이게 조심스러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행히 우리 저 국가기록원에서 재작년에 일부 비록 다는 아니지만 일부 작품들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다행히 지금 그것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해서 지금 전시도 하고 있고 네네. 다른 것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보존을 잘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운 그 선생님의 동북선 말고 또 다양한 작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김혜운 작가의 작품은 지금 국가지정기록물로도 8건이 등재가 됐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발견한 것이 8건입니다. 네. 이분이 물론 더 많은 작품을 썼거든요. 이미 1930년 무렵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때도 이제 불이라고 하는 그 희곡 작품을 썼다는 기록은 있는데 그런 거 못 찾았고 네. 또 1939년에도 뭐 숨은 원수라고 하는 이런 작품도 남겼다는 기록은 있는데 저희들이 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낸 바로는 김혜운 작가가 1935년에 쓴 그 원본 동북선이 있고 또 1945년 무렵에 그 분량을 조금 줄여서 또 조금 시대에 맞게 개정한 이 개정본 동북선이 있고요. 네. 또 1948년에 타슈켄트 조선극장에서 그분이 일을 할 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고려인들이 집단 농장에서 이렇게 생활하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 생활이라는 아주 그 훌륭한 또 희곡 작품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사할린으로 건너가서 뭐 향촌 그리고 1954년에 기후조라는 희곡 작품. 이 기후조는 뭐냐면 철새라는 말입니다. 철새를 한자로 이분이 기후조라고 썼는데 네. 이 작품 그리고 무죄인들의 노래 그리고 이분의 그 대표 작품이 사할린에서 1956년에 쓰고 1957년에 널리 순회 공연하고 또 1958년 말에는 중앙아시아로 이 극장이 와가지고 오랫동안 순회 공연하면서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 무대에 올렸던 김혜운이 쓴 장화와 홍련. 네. 이게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이 작품들이 지금 두루두루 8건이 지금 발굴이 돼 있고 이게 예.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특별전을 통해서 김혜운 선생님의 어떤 면모를 좀 널리 알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이 특별전에서 두 가지 김혜운 작가의 어떤 역량이랄까 특징이랄까 네. 이걸 제가 알리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는 그 김혜운 작가의 그 천재성입니다. 이분은 이 작가로서도 정말 뛰어났고요. 또 이분은 연출가로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이분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조선극장 가서는 그 뒤로는 오랫동안 이 연출을 전담했을 정도로 그러면서 배우로서도 그야말로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김혜운이 무대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했을 정도로 이분이 네. 배우로서도 탁월했고 또 이분은 그러니까 만능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분이 그런 능력이 있는데 또 이분이 도전 정신과 모험 정신이 강해서 안주하지 않고 우즈베키 당시 고려인 강제 됐을 때 사실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에 고려인이 더 많이 살았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극장을 설립해가지고 해보겠다 해서 모험 정신으로 네. 안주하지 않고 가서 주도적으로 극장을 설립하고 또 거기야 문을 닫으니까 과감하게 사할린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던 2년 전에 설립된 조선극장을 이렇게 크게 중흥시킨 참 이분의 그 삶 자체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영향력이 어떤 가족. 네. 제가 얼마 전에도 또 인터뷰에 말씀드렸겠지만은 3대가 이렇게 극장에 연속해서 헌신한 사례가 없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그 일찍 부부의 연을 맺어서 송파치아나 이분도 뭐 춘향전 각종 그 연기를 하고 이 두 분이 부부로서 또 역할도 무대에서 공연도 많이 했는데
이 부인 그 송따지 않아도 굉장히 뛰어난 배우로 이름을 널리 알렸고요. 또 아들과 손자까지 이렇게 이 민족 예술을 위해서 헌신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것을 널리 알리고자 저희들이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혜운 작가의 고향이 부산입니다. 네. 물론 고려인은 고려인이지만은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이주해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참 우리와 어떻게 보면 심정적으로 더 가까운 마음을 우리가 또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예. 전시가 12월 말까지입니까?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 꼭 한번 가셔서 관람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고려인 극작가 김혜운 특별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하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저도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